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급편 자연의 실상 동영상을 강의하는 중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천간이 지지를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 이 천간은 천간 혼자로서 그 어떠한 행세를 할 수가 없고, 지지는 지지로서 천간이 없으면 지지로서의 활동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간은 지지가 있어야만 활동을 하게 되고, 지지는 자기를 써주는 천간이 있어야 활동을 한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둘이 한 몸이다. 그래서 일여이다. 그래서 부부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이 천간은 인간의 정신이요, 인간의 두뇌를 상징하는 것이 천간이고, 정신이요, 마음이요, 생각이요, 이러한 모든 것이 천간의 활동이고, 지지는 이 육체다. 이 천간이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활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즉 가령 여기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순간적인 정기적인 주파수를 머리에 보냈고, 이 머릿속에서는 그것을 연산해서 필자의 입을 움직이게 해서 이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 이 부분이 정신없는 육체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요, 이미 죽어버린,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또는 육체가 없는 천간이라면 그것은 이미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귀신일 뿐이다.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상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야만 제대로 된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몸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 이것이 바로 선이다. 즉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합을 해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로 선이다. 지극한 선이다 그랬어요. 이 뜻을 여기에서는 부부, 남녀 이렇게만 보시는데, 이렇게만 보지 말고 바로 천간이 지지를 만났을 때 자기의 역할이 드러나고, 지지 역시 천간을 만나서 부부가 되었을 때 자기의 나타남이 되고 쓰임이 된다. 바로 이 뜻이다 그래요. 그래서 비부명리 이 중급편 또는 고급편, 이 책은 필자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도 과연 이 책을 필자가 어떻게 쓸 수가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정말 잘된 책이다. 필자의 이러한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좋아서 글을 쓰고 은둔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은 돈을 벌고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그러는 데 비해서 이 필자는 이것이 좋아서 그렇게 이것만 판다고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컴퓨터 앞으로 와서 앉아서 글 쓰기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컴퓨터를 보고 글을 쓰고, 참 이것도 타고난 팔자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십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이것을 십천간이라고 하며, 이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정신이다.
인간의 정신이요, 생각이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발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십천간은 하늘을 상징하는 기운으로 기라 하고, 그래서 원래는 갑기, 을기, 병기, 정기, 무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조금 더 어수선해지니까 갑목, 을목, 병화, 정화 각기 자기 자신의 앉은 자리에 방위와 색상과 나타내는 성질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서 십천간을 천문이라하고 인체의 정신으로 작용하는 천기이다. 이 십천간을 10개를 다 합친다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얘기를 하면 이것을 천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요. 또한 지지에서는 자축인묘 진사오니 신유술의 12개의 글자가 땅을 상징하는 질이다 그래요. 그래서 두 개가 간지가 합해서 기질이 된다. 즉 이 간목과 자수가 합해서 간목은 나무의 성질이요, 자수는 수기의 성질로서 수생목을 하는 이 상태로 갑자가 되어서 하나의 부부가 되고, 그래서 기와 질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지를 상징하는 글자는 각기 방위를 또한 상징을 하고 있으며 음식 내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쓴맛, 단맛, 매운맛 뭐 등등 이러한 오미의 맛을 또한 상징을 하면서 삼라만상의 그 무엇이든지 이것을 상징을 하고 있다. 다른 부분으로 본다면 불경의 12보살이 바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개의 지지이고, 기독교 성경에서 본다면 12지파가 될 것이고, 또는 사주 명리에서 보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신원 입은 사람들이, 신원 입은 사람은 동방이죠. 이 백이민족, 한민족이죠. 그래서 해 뜨는 쪽에, 해가 드는 쪽에 하얀 백의를 입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나라를 구원하러 오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그것은 전부 다 이 한민족, 동이족, 동방 이것을 천손민족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이 천손민족만이 이 위대한 음양오행을 제일 잘 공부할 수 있는 타고난 기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2개의 지지는 땅을 상징하는 지지로서 형이야 작용을 하는 질에 해당이 되며 인체의 육신에 해당이 된다. 지지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이걸 저번에도 강의를 드렸는데, 자수, 사화, 오화, 해수 이 네 글자, 수화. 그래서 양은 바로 수화를 상징하고, 수를 상징하는 것은 자수와 해수이고, 화를 상징하는 것은 사화와 오화. 그래서 음양의 대표 주자가 해자사오이고 신유, 인묘 그것은 근목인데, 이 근목은 수화상전에, 즉 여기는 수기이고
여기는 목기이다. 여기는 화기이고 이곳은 금기가 되는데, 자, 수화가 진정한 음양이고 이 수기는 수화 상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기가 목설생화라고 그런다 그래요. 수기를 설기를 해서 화기를 생하는 그 과정,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금기가 화기를 극할까봐 이 화기가 화극금으로 자기의 모친이 되는 목기를 극하지 못하도록 제어를 해준다. 그리고 이 화기를 만났기 때문에 이 금기가 수기가 발생이 되어서 수가 또한 여기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사화가 경금의 장생지가 되고, 원래의 사주 용어로 한다면 토설생수가 되겠죠. 그러나 사상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수화에 싸움을 못하도록 하는 이 목기, 그리고 이 금기는 수기를 생하는 작용, 그리고 목기는 화기를 생하는 작용,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수화의 싸움을 못하게 하고, 저번에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체와 용의 관계,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자수와 사와, 자수와 해수, 해수는 음지지인데 이 해수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양으로 변화가 되고, 자수는 양지지인데 자중에 개수가 있어서 음으로 변했다. 사화는 이 원래 음지지인데 이 음지지가 사중병화가 있어서 양으로 변했다. 오는 양지지인데 오중정화가 있어서 음지지로 변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자수와 오화의 체는 양이지만 용의 작용에서 지장간의 전기인 개수와 정화이므로 음으로 작용한다. 사화와 해수 역시 음화와 음수로 체는 음이지만 작용 면에서는 양기로 작용하고, 사화에는 본기인 병화가 암장되어 있고 해수에는 본기인 임수가 암장되어 있으며 양기로 작용한다. 그래서 필자가 제일 첫 시간 서두에서 체와 용을 알고, 체용의 관계, 기질의 관계, 이 부분을 알고 이 명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모든 삼라만상의 체용의 관계, 이 작용, 기질의 관계, 이 작용, 이 부분을 알아야만 진정한 명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십천간과 십이지기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하니까는 여기 두 개가 남죠. 술해가. 그래서 술해가 여기서는 공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한 이 부분이 돌아가도록 또한 만든다. 그래서 이 술토에 2번 순에서는 갑술, 을해가 오고, 그 다음에 병자, 정축, 무인, 기묘로 이것을 60간지가, 60개의 형상이, 60개의 부부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60간지가 여기에서는
십천간과 십이지지를 일정한 방법으로 양의 천간지지와 음의 천간지지를 결합해서 60개의 간지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육식간지라고 한다.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 계유하니까 술해가 공망. 그래서 이 술토는 다음번에 주자인 간목을 만나서 갑술을의 병자정축, 무인기묘, 경진신사, 이모개미.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미 다음에 신유가 있는데 신유가 공망. 그 다음에 신유는 또다시 이 간목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갑신을유, 병술정해 이처럼 해서 육식간지가 형성이 되고, 자 이제 천간의 상징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시자고요. 십천간이 각기 이 간목은 간목 나름대로의 기가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목,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의 십천간은 먼저 간목은 양목이다. 을목은 음목이다 그래요. 음목, 승목. 이 병화는 양화이다. 앞으로 통변술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요. 이 정화는 음화이다. 그래서 이 병화는 태양, 포괄적 성분. 그러니까 요렇게 큰 포괄적 성분이 병화이고, 이 정화는 공업용 성분, 포괄적 성분이 아닌.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 병화는 가로등이고 이 정화는 가족용 전등불이다. 이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천간의 성질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간목과 을목은 목기, 병화와 정화는 화기, 무토와 기토는 토기, 경금과 신금은 금기, 임수와 계수는 수기.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1, 2, 3, 4, 5, 6, 7, 8, 9, 10 수리에 배당을 한다면 간목은 3수요, 을목은 8수요, 병화는 7수요, 정화는 2수요, 무토는 5수요, 기토는 10수이고, 경금은 9수요, 신금은 4수요, 임수는 1수요, 계수는 6수다. 그래서 이 목기를 38목이라 하고, 이 화기를 27화라 하며, 토기를 50토라 하고, 이 경금, 신금, 금기를 사구금이라 하며, 임계수를 일육수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라 그래요. 자, 처음 시작은 임수부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이 이수가 목생 화를 해서 이 목기가 이가 되어야 할 텐데 이수가 화기로 갔죠. 화기로 갔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셔요. 화기의 시작은 병화이기 때문에 이수가 병화로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수는 정화로 가고 이 병화는 칠을 상징한 칠수로 갔죠. 이 부분이. 이것이 뭐냐면 하도 낙서의 법이, 하도법의 선천에 이 법칙이 이렇게 되는데, 이 일수에서 이 정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 임수가 정임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수로 가고, 이 임수가, 이 일이 이수가 병화로 곧장 가버리면 병임 칠살에 걸려버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그래서 병정은 원래는 2, 7이 되어야 되는데 7, 2로 그래서 변했다. 체형이 변한 것이다. 그 다음 여기에서 변한 것이 경금과 신금이다 그래요.
이 경금이 1, 2, 3, 4의 사수가 돼야 되는데 구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신금이 9가 되어야 되는데 4가 되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금은 완성수이기 때문에 9로 가야 되는데 4가 되었거든, 이 부분이. 여기에서 하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과 2 정화로 갔고, 그 다음에 3에서는 정상적이다. 이 간목으로 갔으니까. 이 4에서는 이 경금으로 가야 되는데 경금으로 안 가고 신금으로 갔다? 이 4가 왜 신금으로 갔겠는가? 간목의 정관이고, 여기에서는 음양이 다른 관계, 서로가 극하지 않는 관계. 그래서 신금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신금은 50토로 그대로 다시 이 신금이 금기가 토기를 생할 수가 없죠. 금생 토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토기가 4에서 5로 갔다 그래요. 무토로. 그 다음 무토는 다시 이제 육수로 갔죠. 이 개수로. 여기에서 하도, 태그, 팔괴, 이 부분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그래요. 이것은 숙제로 내드리겠다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것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래요. 이 낙서에, 팔괘에, 음양에. 그러나 필자가 전부 다 답을 줬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줬다 그래요. 다만 그것이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고 해서 흩어졌을 뿐이지.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아서 찾으시라 그래요. 왜 화기와 금기만은 이상하게 변해버렸을까? 그래서 하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여기에서. 자, 그 다음 목기는 봄을 상징하고 화기는 여름을 상징하며 호기는 계절의 중간, 중재자, 마디를 연결하는 끈이다. 금기는 가을을 상징하고 수기는 겨울을 상징한다. 방위학적으로는 목기는 동쪽이요, 화기는 남쪽이요, 토기는 중앙 50도이다. 금기는 서쪽을 상징하고 수기는 북쪽을 상징한다. 북방현무. 그래서 이 부분은 현무를 상징하고 죽음의 겨울, 삼재에 해당하는 겨울. 그래서 임계수를 북망산천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부분에 자세한 것은 청간론 비결의 이임계수 편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요. 다시 이 부분은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다. 색으로 본다면 목기는 청색이요, 화기는 적색, 붉은색이다. 토기는 황색, 금기는 백색, 수기는 흑색.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소리까지, 마까지, 또는 인의애지심까지 이 모든 부분을 음양으로 포출을 해낼 수가 있다. 이것뿐만이 아닌 여기에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맛과 색과,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다. 그럼 고춧가루는 처음에 고추는 청색이지만 고춧가루다 얘기하면 청색 고춧가루가 있는 것은 없죠. 이 부분이 성장을 거치면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이것이 매운맛으로 변한다. 그러면 이 고추는 원래는 청색에서 목기 성분이 태양의 화기를 듬뿍 받아들여서 이 화기가 금기의 결실, 이 부분을 하게 되고
화계의 상징인 붉은 맛인데 왜 여기에서는 또한 매운맛이 금기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한의학과 접목을 해서 모든 허다못해 배추 한 포기까지도 양배추는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그 안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양배추라 하고, 즉 일반 배추는 요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고 이 양배추는 서로가 서로를 요렇게 계속 감싸 안고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요렇게 감싸 안고 들어가 있죠. 또는 봄동이라고 있다. 봄에 그 양기를 머금고, 그것은 이 배추하고 또한 틀리죠. 같은 배추라도 요렇게 자빠져 있죠. 이파리가. 이러한 이유는 뭘까? 이 배추가 점점 11월, 12월이 눈이 오기 전에 처음에는 요렇게 나타났다가 약 9월 달쯤 8월, 9월 배추를 심어서 씨를 뿌려서 이렇게 처음에는 나타났다가 점점 요것이 오므라든다 그래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배춧잎이 요렇게 되죠. 양배추 스타일로. 양배추는 처음부터 요렇게 요렇게 계속 커나가죠. 이파리가. 봄에 피어난 봄동, 봄배추는 전부 다 이파리가 해가닥 그냥 활짝 벌렸다. 필자가 지금 세 가지 예를 이렇게 들여드렸는데 여기에서 수많은 비밀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라. 그래야 공부가 된다. 필자가 하나에서 10가지 다 밥 떠먹여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의학, 약학 이러한 모든 것이 이것은 뿌리를 먹어야 된다. 이것은 열매를 먹어야 된다. 이것은 잎사귀를 다려 먹어야 된다. 이것은 잎에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된다. 이러한 모든 약성 자체가 틀려진다 그래요. 자, 지지의 상징을 보시자고요. 12지지에서 그대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은 사오와 해수와 자수. 이 부분은 옳게 지금 구성이 되었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수가 십천간에 처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왔고 해수는 제일 마지막 끝이기 때문에 해수로 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진사에서 이 진토가 양이죠. 양음, 양음, 양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화가 음화이고 오화는 양화이다. 체용이 바뀌어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수의 시작을 해서 최후 끝에 간 해수는 음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만물이 해수의 수기에 모이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음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자수는 양수이다. 그런데 이 자수는 쥐에서처럼 양과 극음의 부분과 일양 시생의 양기로 나아가는 성질이 된다 그래요. 이 천간에는 각기 자기 자신이 앉아야 할 아내가 있다. 이 자수 또한 자기 앉아야 할 천간이 각기 다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천간의 배열로서 보지 말고 지장간, 암장의 배열로 봐라 그래요. 즉 자수가 양수이지만 이게 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수는 계수가 주인이고 축토는 기토가 주인이고 임목은 간목이 주인이고 묘목은 을목이 주인이고 진토는 무토가 주인이고 사화는 병화가 주인이고 오화는 정화가 주인이고, 그래서 이 해수까지 오면 해수는 임수가 주인이다. 자, 그 다음에 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했을 때 해자축은 겨울에 해당이 되고 인묘지는 봄에 해당이 되며 사오미는 여름에 해당이 되고 신유술은 가을에 해당이 된다. 이것을 동물의 상징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외워둬라. 이것을 취소범토 용백말량 원닭계대. 이것은 간단하니 누구나 알기 쉬울 것이고, 자, 그 다음 이제 한의학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될 텐데, 이 자수는 머리, 축토는 비장, 임목은 손과 발, 사지, 묘목은 신경선, 진토는 자궁, 사화는 심장, 오화는 정신, 미토는 인체의 다리에 해당이 되고, 신금은 대장, 유금은 폐, 술토는 뼈, 해수는 신장.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보고 또 보고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요. 자, 축토가 비장이고 여기에서는 기토이다. 비장은 뭐예요? 백혈구,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모든 인체의 면역력을 주관하는, 그리고 뼛속에 뼈골 이 부분까지 주관하는 성분이죠. 그리고 또한 뭐라 그랬어요, 필자가? 이 축토는 개수를 암장하고 있어서 세균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한의학 인체의 질병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 또 우선 상식적, 물상학적으로 보자고요. 자, 자수는 왜 해수와 자수가 신장, 방광, 자궁이 되어야 할 테인데 인체에서는 왜 머리가 되었을까? 한번 이러한 부분 생각해 보실 분이 있나요? 이 자수는 자궁의 상징이고, 자궁의 상징이고, 이 자궁 속에서는 이 자수가 연상되는 게 뭐예요? 정자, 난자,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죠. 사람이 인체가 태어날 때 다리부터 태어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걸 뻐꾸리라고 얘기를 하던데, 머리부터 나오죠. 이 콩나물 대가리. 자수가 그래서 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가나요? 자, 근데 보셔요. 오화가 정신이라고 그랬죠. 머리와 정신, 좌우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엄청난 건강의 비밀, 한의학의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자, 이 신금은 경금을 상징하고, 이 경금이 상징하는 것은 대장이라고 그랬죠. 인체의 소장, 대장에서 대장이 잘못되면 땅 여기까지로 끝나야 되는데 대장이 잘못되면 이것이 뭐예요? 수치질. 이 속에서 잘못되면 암치질. 모든 치질에 관련된 것은 다 경금이 주관한다. 그 가수 누구 뭐 폐병 몇 기 걸리고 국회의원 누구도 뭐 폐병 4기 등등등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유금에서 문제를 만든 것이다. 이 유금은 오를 좋아할까 아니면 사를 좋아할까요? 사주에 오화가 너무 왕성해버리면 유금이 형질 변경 깨어져 버린다. 사화는 따스한 화학이 병화를 암장하고 있어서 유중신금과 합을 하고 합을 하면서 축토를 여기에서는 불러 올라가는 성분이 되죠. 이것은 청간론 비결, 신살론 비결, 여기에서 합과 형충파의 장에서
자세히 기록을 해 놨으니까 그것을 살펴보시고 이 어찌되었건 여기에서 주관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성분이다. 반드시 이 부분은 외워 두셔라 그래요. 이 부분이 써먹을 일이 굉장히 많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청간과 지지, 10간 12지의 물상학과 각기 나타나는 성분, 이러한 부분들을 이것을 필자가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이것은 이것이다 가르쳐 드릴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이 각자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가는 과정의 희열,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즐겁고 맛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것이 또한 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희열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남녀 이성 간에 만나서 데이트하고 손잡고 연애하고 뭐 등등 이런 것은 이 무언가를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가는 그 과정에 그 기쁨은 따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만큼 기쁨의 희열이 크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 여기에서 나타난 이제 또는 손가락 오행도를 공부를 또한 이렇게 해서 하실 건데 거기에서 간신, 비패신, 오장육부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또한 여기서 들어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장육부, 오장오부, 간신, 비패신, 장부에 대해서 여기에서 청간과 지지가 부부가 되지만 지지끼리의 부부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러한 지지끼리의 부부가 있고 각기 청간끼리의 부부가 있고 각기 치고 패고 싸우는 성질이 있고 지지에서도 치고 패고 싸우는 성질이 있고 이것이 누차 얘기하지만 음양은 합충뿐이다. 음양을 합충이라 그런다. 합충, 전질에 나가는 팽창하는 성분, 수렴 결집하는 후퇴하는 성분, 이 우주는 이 두 가지뿐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나누게 되면 넷이 되고 넷에서 음양을 갖추면 이것이 8가지로 나타나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손가락 오행도 이 부분이 따로 있다 그래요. 손가락을 짚어나가는 방법. 이거에서 그러면 이 부분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천하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손가락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 손가락이 왜 이렇게 5개로 만들어졌고 음양으로 10개의 손가락이고 각기 엄지를 뺀 4개의 사상, 이 마디는 각기 3마디로 이루어져서 12개의 마디가 있어서 이것이 지구에서는 12개월이 되고 4개의 손마디는 동서남북을 상징하고 이누에지, 희노애라 이러한 모든 사상을 상징하며 이 엄지는 이 엄지 2개는 음양을 상징하면서 2마디로 될 수밖에 없다. 음양이 사상으로 4개의 손가락이 형성이 되고 4개의 손가락은 3마디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보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마디로 해서 손가락이 되고 4개의 마디가 되고 이 엄지의 음양까지 합하면 이것이 5개의 손가락이 되는데 이 5개의 손가락은 또한
음양으로 나누어져서 좌우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측 5개의 손가락, 좌측 5개의 손가락, 인체의 손마디에서도 그렇죠. 손마디에서 여기에서는 어깨, 여기에서는 팔뚝, 여기에서는 손등으로 이어지는 손가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3마디로 이루어졌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천지인 삼재법에서 작용을 하고 이 손가락 5개의 마디, 이것이 오행이고 이 4개 이 부분은 사상이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주 본체의 실체를 인체에서 그대로 담고 나왔으며 이 부분 여기를 또한 좌우로 날아서 음양으로 십천간을 여기에서 또한 형성을 시킨다. 그러면 인체 사지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인목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몸통이 있고 또한 발이 있고 또한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생식기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발가락까지 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고 왜 무릎이 되고 발이 이렇게 되는지 이 전체가 천지인 삼재로 구성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인체이다. 그래서 이 인체가 대우주를 그대로 빼다 박은 소우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태극과 사상과 64개와 또는 이 사주의 모든 기운을 다 함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은 간단하게 한번 보셔요. 누구든지 사람들 갖다 얼굴 딱 보고 얼굴은 이만한데 이 얼굴과 비교할 수 있도록 코가 유난히 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목코가 되었건 뭐가 됐건. 그러면 이 사람 사주를 보면 경금, 신금, 유금이 가득 차 있다 그래요. 인체, 오장, 육부, 오행 이 부분을 그대로 담고 태어난다. 인체가. 이 얼굴에서 관상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 그것이 관상법이다 그래요. 이마만큼 음양, 오행 이 부분은 공부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도 많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자, 오늘은 음양오행, 청강과 지지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셨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